점도감인 공동 조개지죠? 예, 저기 상점 앞에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혁 씨, 은주 씨, 아니 여기를 어떻게? 다시는 조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신세를 지고 있던 친척집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보니 동경서 서울로 올 땐 다시는 내 땅을 뜨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만 이 상해 바닥은 더 험한 곳인가 봐요. 그런 이젠 어떻게 하나 리상석이를 만나야겠는데 그를 찾을 길이 없군요. 저도 상석 씨를 만나본 지 오래돼요. 고려민단 사무소에도 가보셨을 테지만 알려진 사회주의자들은 거기에 주소를 등록 안 한답니다. 왜요? 임시정부패들이 테러를 하니까요. 무서운 곳이에요. 조심하세요. 저 김혁 씨, 상석 씨를 만날 수 있도록 저도 애써 보겠어요. 고맙습니다. ML 간부들의 이름을 총독부에 밀고 했지? 야, 국제위원회 보낼 중앙책임비서의 편지에 산 증거가 남아있다. 허튼 소리. 국제당이 너희 ML당은 해산시켰지만 우리 화연은 평가하고 있단 말이야. 야, 무슨 썩어 빠질 화연이야. 잡히는 날로 변절하는 것들 순수 파이들 무리지. 뭐라고? 놔라. 좋다. 시냇가의 작은 배를 타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갈 수 있다면 참말로 얼마나 좋겠어요. 한갓 꿈이지요. 지금 거주하는 데가 어디예요? 황포항가 어떤 집 다락방에 하숙하고 있는데 오래 있을 수 없지요. 너무 근심 마세요. 김혁 씨가 여기에 계시는 동안 아무런 불편도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돕겠어요. 차라도 좀 마시지 않겠어요? 이 백정놈들아, 내 놈들이 아니 이쪽이요. 저쪽이 아니고. 아니, 오빠 무슨 짓을 했어요? 운자, 뭘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가 말이에요. 뭘? 아니, 삼석이 이게 웬일이냐? 무슨 탄화를 맞고 만리국 땅에 쓰러졌나? 삼석이! 아? 아니 여보시오, 주인이 방세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야단치는데 에? 돈이 없어. 이젠 이 바닥에서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그러니 나들 어찌한 거요? 그냥 달아나지 않을 테니까 어디 돈벌이 할 데가 없어? 있어. 알선료만 얼마 내겠다면 내 어느 카페에 소개해 줄 수 있어. 알선녀라? 아, 고맙소. 내 양자강이라도 빠져 죽는 날이면
당신이 저 책이고 기타고 몽땅 가지요. 뭐요? 여보시오. 가까운 곳에 전당포가 없어? 음. 아니. 김혁 씨, 왜요? 저예요. 운주예요. 아이 참, 위를 앓으면서 이러시면 혼자 마셨어. 동무도 없이. 어서 가시자요. 일 없어. 나 혼자 갈게요. 어서요. 거기야, 이렇게는 먹지 말자던 술인데 이놈이 상해에서 술 맛들었어. 그래도 이 술물을 먹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이 시를 읊어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득한 밤하늘에 은하수 흐르는데 조국은 말리던가 하늘 땅 저 끝인가. 나라 잃은 사나이 둘이를 살펴보니 광막한 이 천지에 살 곳 없네. 전 의견 있어요. 왜 살 곳이 없겠어요? 김혁신 그렇게 훌륭한 재간과 열정 그리고 절절한 애국심을 가지셨는데 동포를 위해 인류를 위해 그걸 바칠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술을 마시고 그러세요? 인류를 위해서요? 답답하오. 아무리 높은 애국심을 가졌다 한들 이 험악한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요. 운주 씨가 평가해 주시는 나의 그재간, 그 열정, 그 애국심을 다 팔아서라도 술만 생긴다면 좋겠는데. 왜 타락한 사람처럼 그렇게 술만 계속 마셔요? 타락. 담배 피워도 좋아요? 자유지요. 그런데 운주 씨는 왜 남달리 담배를 피웁니까? 김혁 씨가 바라신다면 끊겠어요. 끊다니요. 왜 끊겠습니까? 한 대 피우세요. 답답할 때면 피우고 난답니다. 김혁 씨, 이 상해를 떠나서 저와 함께 동경으로 가시지 않겠어요? 거기엔 저희 친척도 있고 김혁 씨가 능력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어요. 왜 그러세요? 고맙소만 그 나라 땅은 내 이미 침을 뱉고 돌아서는 곳입니다. 운주씨, 나는 타락했다는 말을 들어도 노엽지도 않고 조금도 놀라지도 않게끔 된 사람입니다. 상석이가 죽고 모두 가버리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나에겐 투쟁도 사랑도 다 격에 맞지 않게 되었단 말이요.
왔구만. 아, 어째서 불렀댔어? 어제 우리 숙소에 왔대다더군. 그래, 생각해보았어? 차광수한테서 편지가 왔어. 어서 읽어보. 음? 차강수를 보고 싶소. 사실 난 이 상에 실망했어. 게다가 공산당도 해산됐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어. 그거 참 멋진 생각을 하랬구만. 우리들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내 말을 좀 듣소. 사실 상해는 악마의 도시로 화하고 뜻 있는 청년들은 모두 길림으로 가고 있어. 지금 거기엔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났어. 어떤 분인데? 김성주라고. 바로 우리 조직의 책임자인데 신부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적을 두었어. 중학생이란 말이요? 믿기 힘들 거요. 나이는 아주 젊은 분인데 길림육이라고의 회자이며 모두들 우러러보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요. 어쨌든 소년시의 타도제국주의 동맹이라는 지하 조직을 묶고 조선혁명에 새 강령을 내놨으니까. 어서 가서 막수주의 박사인 차광수의 말을 들어보란 말이오. 귀가 번쩍 열릴 테니. 누구시오? 저예요. 저 밤에 다니시는 걸 조심하세요. 공연히 트집을 거는 패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어쨌든 들어오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난 새벽철을 떠날까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길무로라는 친구의 권고를 받고 떠납니다. 그런데 상석이도 트집을 건다는 그자들이 죽였겠는데 그게 바로 임시정부 팬가요? 리상석 씨를 쏜 건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놈이 쏘았는가요? 화요파예요. 화요파가? 에밀 파라그에서 쏘았겠죠. 파쟁이니까요. 김혁 씨는 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 오빠가 화요파에 속해 있으니 말입니다.
나도 에밀파 친구를 따라 여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오빠가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새벽차라고 하셨죠? 예, 다시는 만나지 못할 뻔했군요. 제가 바래드려도 괜찮겠죠? 새벽 시간인데도요. 지금 걷떠납시다. 벌써요? 여기까지는 몇십리 잘 될 텐데 걷고 또 걷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가듯이 김혁신 눈물 없는 그 나라를 찾아오셨다가 피눈물을 흘리고 가시는 셈인데 저도 어쩐지 죄 지은 것 같아서 생활이란 단순하지 않는가 봐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곤 하지요. 그런데 속여서는 안 될 뻔을 속이는 때도 있는가 봐요. 서로 믿는 사이인데도요. 아이, 그러면요. 후에라도 혹 길림에 들리면 만날 수 있겠는지 친구의 주소라도 적어주세요. 잘 있어, 잘 가세요. 은주 씨. 이것이 영지별이 되지 않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어쩌나. 그리고 지금 길림 시위 총대장이 그전 국민의 두령을 하시던 이 자제분인데 뛰어난 인물이라노만. 그래요? 자제분이요? 그럼 조선에 큰 인물이 났다고 동포들 모두가 얼싸한데. 이제 어디 돈이 떴다. 신문이요. 늦게 다들 먹겠지. 길림폭동 터지죠. 길림폭동. 신문이요. 늦게 다들 먹겠지. 길림폭동 터지죠. 길림폭동 터지. 예선 절동선을 만드는 주쟁허예요. 길림폭동 주쟁허예요. 길림폭동이요.
좀 물읍시다. 뭐요? 저 혹시 차강수라고 모르겠어? 왜 그럼? 잘 아는 사이인데 만났으면 해서. 글쎄, 이 속에서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박동훈 놈, 놈들이 총 쏴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가만히 있어. 차강성무! 잠깐만 기다려. 김성주 동무가 여기로 오고 있어. 아니 뭐라고? 동무들! 김성주 동무가 온다! 동요하지 말라. 우리는 정의의 투쟁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어. 전진해야 함. 승리는 오직 전진하는 우리에게 있어. 전진하자. 동무들, 간악한 일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면 두 걸음 물러서게 되고, 오늘 물러서면 내일도 모레도 물러서게 되어 대답해보시오.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며 영원히 너희로 억눌려 살겠는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사랑하는 청춘들이여, 어깨 긋고 열쇠들이라 나아가자. 일반 제국주의를 하도하자. 김성주. 총영사 각하, 길림독군부 장작상의도 폭도 진압 대책에 대해서는 시원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협해야 한다. 저들이 못하겠으면 우리 대일본 관동군을 전화로 불러. 장작상의는 어디 피했는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지휘군종은 질서 정연하오.
당신네 시민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요. 뭐요? 관동주의는 군대를 출동시킨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리민들이 상하게 되고 그 영사관도 부셔져 나갈 거요. 우리는 이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기 전에 화해책을 강구하자는 거요. 그리고 이 시위 투쟁 지휘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누군지 아직 틀림없이 공산당의 큰 인물이 여기로 온 게 분명하오. 내가 서울, 동경, 상해의 긴긴 노정에서 무엇을 찾아 헤매였든 나의 청춘,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수천 수만 군중을 묶고 세우고 조선 민족의 단결된 힘을 떨치며 적의 청검의 숲을 헤치고 나가게 하는 그 큰 힘이 과연 어디서 솟아나는 것인가. 아, 김성주, 하루빨리 그를 만나보자. 김혁이, 난 김성주 동무에게 자네가 불덩어리처럼 뜨겁고 수정처럼 맑은 동무라고 소개했지. 그러지 마. 나야 하늘 없이 물에 뜬 개구리밥처럼 떠돌아다니던 사람인데 부끄럽네. 김혁이, 우리가 동경 시절에도 걸출한 인물이 없는 조선을 두고 얼마나 한탄했댔어. 잘났다는 인물은 적지 않은데 진정한 영수를 못 가진 것이 우리 조선의 비극이었어. 그러나 이제 우리의 포부는 성취될 것이며 우리의 희망은 꼭 달성되리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게 됐어. 왜 그런가? 나는 분명 우리 민족, 우리 혁명의 향도성을 보았기 때문이야. 혁명의 향도성을 보았단 말이지. 곧 만나게 될까?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야. 벌써부터 조심스러워지는데 뭐 주의할 점은 없나? 김혁이야 잘나 보이게 틀을 차릴 줄 모를 텐데 생긴 그대로 나서면 될 거야. 이제 만나서 무엇을 주의해야 되겠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말로나 해서는 김성주가 어떤 동지인지 자네가 상상하기 어려울 걸세. 이제 직접 만나보고 자신이 판단하게나. 우리가 어떤 분을 우리의 단결과 영도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말이야. 종파와 사대와 혼돈으로 갈래갈래 찢겨져 나갔던 조선혁명이 이제는 어떤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궤도를 타기 시작하는가를 알게 될 거네. 자네가 지금까지 동경에서부터 10여 년간이나 방황하며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동경과 갈마의 대상을 이제 발견하게 될 거란 말일세. 마치 사막에서 생명수를 찾아 사경에 헤매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듯이 말이야. 조선의 미래와 혁명의 장래 운명을 보게 될 거란 말일세. 그래서 내가 자네를 여기로 오라고 부른 거야. 이리야. 저 차광수 선생하고는 이미 토론이 있었지만 김성주 동지께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절절한 기대가 꼭 반영된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기 모인 서청명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김성주 동무를 만나보고 그 인품에 탄복하는 군중의 반응도 참작해야지. 참고 우리 마을에 주자 초락에 정통했다는 학식이 대단한 노인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노인이 성주동무가 연설하는 걸 듣더니만 무릎을 탁 치면서 이제야 조선에 큰 인물이 나타났구나, 응? 이제야 조선에 대통문이 텄구나 하고 단복에서 소리쳤댔어. 벌써 김성주 동무는 우리나라 혁명에서 샛별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 거기서 진정한 혁명의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번 시투쟁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젠 우리의 전진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어. 굉장하지. 테드는 그야말로 암담한 우리 강토에 빗긴 소광이요. 벌써 뜻은 향도성이지만 이름은 소박하게 한일자 별성자를 놔서 일세 잃어버리는 게 어떻소? 이야,
그게 좋겠어요. 그런데 부르기는 순조선식으로 한별이라고 하자요. 그게 더 소박하지요. 야, 동무들, 성주동무가 오는만. 성주동무 김혁동무요. 반갑소. 멀고 먼 길을 찾아와 주었구만. 어젯바람에 시위투쟁에도 참가하고 정말 고맙소. 천리도 지척이란 말이 있지 않소. 이렇게 마음들이 통하니 얼마나 좋소. 이제부터 같이 고생해보기요. 서울 유치장에서 위탈을 만났다더니 그저 좀 혁명가가 피할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밀정이고 하나는 병이요. 아니 여보, 당신은 인사도 안 하고 웃고만 있구만. 최창거리요, 김혁이요. 장걸동 수천리 밖에서 찾아온 혁명 동지를 손만 잡고 있겠어? 참 왜 이러? 순서가 다 있어. 자, 김혁동,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마침 잘 왔어. 이제부터 반제 청년동맹 각 지구 책임자들의 회의를 하겠는데 말하자면 공청지휘부회의요. 토의할 문제는 시위투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히 가지자는 거요. 기레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은 기본 일제의 만주 침략 기도를 폭로하는 투쟁이지만 우린 조선의 혁명가들인 것만큼 조선혁명인 입장에서 떠날 수 없어. 우리는 조선 사람 자체의 힘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처물리치고 전 민족을 해방하려고 하는 새로운 신념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요. 독립군이나 과거 공산당은 인민대중과 리탈하여 남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파벌 싸움을 하였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아직은 소수이지만 앞으로는 다수가 된다는 것. 이것이 2년 전 투두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의 입자이며 신념이었어. 이번 시위 투쟁은 2년간 축적한 우리의 힘을 시위하며 우리의 입장을 국내와 전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천명하게 되는 거요. 사람들은 압제하에 시달리면서 자기 민족의 위대한 힘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며 잃어버리고 말았어. 위대한 막수주의도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헛소리로 되고 말공부로 되는 거요. 김혁동, 그렇지 않소? 시인의 시도, 그것이 사그러져가는 민족의 넋을 불러일으킬 때 비로소 힘을 가지며 만 사람의 공감을 자아낸다고 생각하오. 김성주, 저분이 바로 우리 2천만 계례가 목마르게 기다리던 휘세의 위인이시구나. 내 저분을 찾아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매었던가. 아니, 김혁이는 어디 갔나? 이제 바람을 쏘이고 오겠다고 나갔는데 아까 김성주 동무를 만나보고 나서 울기까지 하더니 원래 열정적인 시인이고 감상적인 작곡가이니까. 마침 오너만. 어딜 갔댔나? 자, 어서 오라고. 자, 빨리 앉게. 술뿐이지만 술인즉 뜻은 깊은 술일세. 자, 밖에. 잔은 내가 주지만 이 술은 김성주 동무가 주는 줄 알게.
김혁 동무가 술을 좋아한다는데 차광수 동무랑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같이 한잔하면서 회포도 나누고 또 우리랑 새로 만난 사람들은 새우정을 나누라고 해서 이렇게 차비했네. 자, 어서 들게. 새삼스러운 것 같지만 아무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겠네. 광수, 난 자네가 여기 오면서 마차에서 하는 말을 들을 때까지도 내가 이런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 못했네. 그러나 지금 내 심정을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정말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말을 가지고도 다 표현하지 못하겠고 이 가슴 속에 우주를 바다하는 것 같다고 할까. 어쨌든 광수, 고맙네. 자네가 여기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방황의 광야에서 가슴을 치며 그런데 이젠 김혁이 동무의 마음을 나도 알만해. 나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광산판으로 떠돌아다니며 보록돌같이 천대 속에서 굴다가 김성주 동무를 만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고 혁명의 세계에 나섰을 때 그 기쁜 마음이란 말할 수가 없었네. 시인인 자네같이 오아시스니 우준이 하는 말은 할 줄 몰라도 광부의 말투로 해서 온 갱안이 노다지 황금으로 번쩍거리는 대광맥을 발견했을 때처럼 말이야. 이 장거리도 다 같지 뭐. 정말 향기로운 꽃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고 우거진 나무를 찾아 온갖 새들이 날아든다더니 지금 김성주 동무를 찾아 서울에서, 평양에서, 동경에서도, 상해에서도, 연해주에서도 조선의 뜻이 있는 청년들이 여기로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네. 그런데 이번엔 열혈 시인이며 작곡까지 하는 김혁이 여기로 찾아오니 더욱 기쁘다고 김성주 동무도 말했네. 자, 연설은 그만하고 옛정 새로운 정 가득가득 담았으니 자, 한잔 쭉 따게. 자. 고맙네. 이건 술이 아니라 재생의 생명술세. 자, 우리 조선의 미래를 위해 혁명의 여명을 밝혀주는 찬란한 새때를 위해 자. 공청조직은 김혁에게 길동지구 교화의 여신 청년회 사업을 지도할 때 대한 첫 과업을 주었다. 와. 선생님, 열흘 후 일요일 날에 차광수 선생님이 계시는 신안튼 마을의 농민동맹 총회를 한별 동지가 직접 지도하시게 되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날에 꼭 돌아오라고 하였으니까요. 알겠어. 잊지 않겠어. 개화까진 180이나 되는데 로일령이 험한 연길도 넘으셔야 하고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괜찮소. 그까지 걸음을 걷는 것쯤은 겁날 것 없는데 맡은 일을 잘 해낼는지. 한별동무도 이미 다녀오신 곳이라는데. 그럼 잘 있어. 네, 이리야. 수고하세요. 주인님 계십니까? 누구신지. 신잔마을 강동무를 좀 만났으면 해서 그럽니다. 참, 건너마을 김선달을 큰골 장촌애가 찾는다더니 강동문지 무슨 동문지 내가 알게 뭐요. 참. 저 길림에 사는 김성주라는 분이 댁에 먼저 들려보라고 해서. 아니,
진작 그 말씀을 하실 것이지. 이가 정말. 이거 어디서 오시는 손님인지 알아보지도 않고선. 글쎄 말이오. 벌써 로망이라니까. 이거 참. 어서 들어가십시다. 아버님, 말씀을 놔주십시오. 저는 김성주 동무의 친구입니다. 허물없이 대해주십시오. 친구요? 아이고, 다 나라와 백성을 구원해줄 어른들이군요. 그분은 편안하신지? 예, 이번에 그분이 길림장안을 들었다 놨다면서요? 예. 글쎄 그 총진놈들이 군대고 경찰이고 그분만 나타나면 오금을 못 쓰고 사시나무 떨듯 우들우들 떨더라면서요? 예, 굉장했습니다. 예. 자,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좀 걸었더니 땀도 나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엊그저께 저 하늘에서 가을도 다가는 아닌 때인데 우레가 울고 번개불이 일었수다. 전에 없던 일이죠. 예. 그게 다 김성주 그분이 이번 길림에서 오랑캐 원수놈들을 보고 대노하신 그 뜻이 하늘에 닿아서 이해 가을은 별나타고들 하죠. 아무렴 우리나라 팔도전기를 타고나신 어른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선생님이 만나자는 그 강동무란 사람인즉 내 칠촌 조카입니다. 예. 전에 보통학교도 한두에 다녔고 해서 글자 그릴 줄도 좀 알고 부지런해서 사람 됨이 큰일은 못해도 제 처자쯤은 굶기지 않고 살아가리라던 숫복이었는데 금년 봄에 길림 가서 김성주 선생을 만나 배웠더니만 글쎄 아주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수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 고장 여신 청년회 회장까지 하는데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우리 강시문중에 인물이 났다고 동네방네에서 인사들을 하죠. 예. 강동무, 김혁 선생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예. 김성주 동무는 자기를 대신해서 가보라고 했어. 몸 뺄 사이가 도저히 없어서. 바쁘실 테지요. 김성주 선생이 오시기만 하면 온 교화가 떨쳐나서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교화 쪽이 처음입니까? 나는 반제청년동맹 신잔지부 조직 책임자인 여신청년회 회장을 찾아왔어. 예? 선생님이 뭐요? 듣기도 거북한데. 예, 난 또... 실례지만 강동무의 나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를 넘기고 설을 한 번 더 세고 나면 한일 없이 설을 먹습니다. 그럼 나보다도 우인데 선생님이라니 말이 됐어? 나이가 관계 있습니까? 아니 그럼 강동무는 이 마을의 어른들까지도 모두 동무를 회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으면 하겠군요. 고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김성주 선생이 계신 길림에서 누가 왔다고 하면 별나게 마음이 끌려 그를 다시 쳐다보게 된답니다. 하물며 김성주 선생의 가까운 친구분에 대해서 동무라는 말이 훌쉽게 나가겠습니까? 강동무, 제발 나를 김혁이라고 불러줘. 내 진심으로 강동무를 형으로 모실 생각이오. 아니 이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요. 강동무는 나보다도 일찍이 김성주 동무가 어떤 분이라는 걸 더 잘 알고 헌신적으로 봤던 혁명 선배요. 이러지 마십시오. 에밀파들이 남만 반석에서 청년운동자 협의라는 걸 소집해놓고 주중청소이라는 것을 조작해내려던 악의 종파적 모략을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폭로 분쇄한 강동무의 활동에 대해서 김성주 동무는 높이 평가하셨어. 그거야 그때 김성주 선생이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뭘 가지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요. 우리는 우리의 노선을 관찰하기 위해서 누구든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야 하는 거요. 강동무처럼 말이요. 나는 많은 걸 느끼고 있어. 이 교화에 와보니 동포들 모두가 김성주 동무를 진정으로 흠모하며 우러러 보고 있구려. 자, 그럼 여기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다는데 좀 들어봅시다. 가보자. 나 좀 물어. 야, 머리 좀 낮추라.
이 녀석들아, 썩 물러가지 못하겠니? 썩 물러가거라. 글쎄 이놈애들이 김성주 선생님의 친구분이 길림에서 오셨다는 말을 어디서 얻어 듣고 와서 선생의 얼굴 구경을 하겠다고 이렇게들 극성이래다. 예, 친구 구경이라는 말이지요. 예. 길림에서 온 스승이야? 응, 그런가 봐. 우리를 배워주러 온 스승님이 아니야? 글쎄. 네, 그 영예로운 친구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그 무거운 직분을 다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자본론은 왜 읽으며 유물론 공부는 왜 하? 거기서 투쟁의 진리를 깨닫고 승리의 신심을 가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김성주 선생이 말씀하듯이 문제는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 막수주의 학습을 하는 거요. 벌써 공부들 독서 모임은 그만합시다. 김혁동지가 오셨어. 안녕들 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왜 불도 켜지 않고 그럽니까? 석유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이게 김성주 선생이 가르쳐주신 독서의 운영 방법입니다. 길림에선 이런 방법으로 토론 안 합니까? 어떻게 말이요? 공부한 내용을 모여 앉아서 밤 같은 때는 불을 끄고 토론하는 것이 비밀을 지키는 데서도 좋고 읽은 내용을 산지식으로 내게 하는 데서도 좋고요. 아, 그거 참 훌륭한 방법이요. 그 막수주의도 내능지도 통달한 선생님 같은 분들이야 이런 방법이 필요했겠죠. 아니요, 동무들의 좋은 경험을 배워가지고 가겠어. 그런데 어떤 책들을 읽고 토론합니까? 모두 김성주 선생이 가져다 준 책들입니다. 유물론 개관, 자본론 개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식민지 민족 문제, 제국주의론 같은. 여기 반제청년동맹 신잔 지부는 처음 4사람으로 발족했는데 금년 5월 김 선생이 오셔서 직접 조직하셨습니다. 그것이 몇 달 새에 대가정으로 불었군요. 동무들, 제 여신 청년의 핵심들인 반제 청년 동맹원들에게 김성주 동무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동무들이 길림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굳게 뭉쳐 혁명적 입장을 견지하고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이 영향했던 많은 청년들을 돌려세워 정의부 산하의 유명무실한 조직이었던 여신 청년회로 하여금 진정한 혁명의 길로 나아가는 선진적인 청년들의 집단으로 되게 한 데 대하여 김성주 동무는 높이 평가했으며 중심으로부터의 동지적인 인사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으로부터의 뜨거운 인사를 김성주 동무에게 올리고 싶습니다. 생각들해보. 우리 여신 청년회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남도 배워 평안도 배워하면서 여기 모인 우리들도 전엔 사이가 좋지 않았댔지만 글쎄 같은 청년회 안에서 화해요, 애매리요, 정의부요, 참여부요 하고 뭣도 모르면서 그네들의 편을 들어 옥신각신하는 데다가 또 지방주로 갈라져 서로 속을 주지 않고 의심하고 질시하고 이건 청년회가 아니라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댔죠. 정말 기막혔지. 글쎄 나는 외톨이 강원도 내기라고 해서 축에 놓아주지 않아 애먹었댔는데 그러니 말 안 하고 지낸다고 오히려 속모를 놈이라고 걸거들면서 외놈의 밀정 같다는 게요. 이게 어디 참말이지. 김성주 선생의 지도를 받지 못했더라면 교화에 있는 조선 청년들은 사분오열되어 모두가 타락하고 신세를 망쳤을 겁니다. 옳소. 우리는 혁명과 조직이 오그대로 서로 굳게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온 민족이 단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와보고 이곳 반제청년동맹은 모든 옳지 않은 것들과 투쟁하여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저 자동만태사.
길림에서 이곳저곳 온 짓인데 그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길림에서 일어난 기래선 철도부설 반대 시위 투쟁은 현재 할빈, 천징 등 중국 각지로 파급되어 가고 있어. 그래, 일본 영사관 놈들과 반동 군벌 놈들은 지금 길림수의 주모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좌파 세력 확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파분자들과 반동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밀고 테러 등 갖은 악랄한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 각 조직들은 경각성을 높여 그네들의 행동을 살피고 그 모략을 사전에 폭로 분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참을 수가 있는가? 개자식들! 김성주 선생의 신변을 결사적으로 지키자! 지키자! 하쟁공자 등을 약사시키자! 일본군들에게 죽음을 주자! 죽음을 주자! 제의하겠습니다. 김성주 동무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화의 반제 청년 동료들은 결사대를 모아주고 직접 길림에 가서 공작했으면 합니다. 길림에 돌아가서 동무들의 제의를 상배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면의 대책을 어떻게 하겠어? 예. 여기에서 멀지 않은 도나에 화요파 본부가 있고 또 이 지방은 아직 정리부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 것만큼 그네들의 패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곧 규찰대를 조직하여 그들의 행동을 빠짐없이 살피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혁동무, 여기 일은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동무들, 우리가 철석의 의지와 결사의 각오를 품고 김성주 동무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조선혁명의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것으로 될 것입니다. 성주동무가 나를 왜 여기로 보냈겠는가? 내 서울 상위에서 찾아 헤매던 그 파쟁터는 인생의 시궁창이었다. 도시에서 인테리들이나 찾아다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렇다. 진정한 혁명의 길은 이 대중 속에 있다. 신한툰. 이제 정말 굉장할 거예요. 자, 빨리들 가요. 빨리 가자. 빨리 갔어요. 언니 웃어. 정혜영무. 아니, 오셨군요. 성주동무도 왔어? 네, 아침에 강동마을에 가셨는데 이리로 꼭 오신다고 했어요. 차은수 동무랑 왔어요. 김성주 선생님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도범동은 규찰대 일을 보고 있어요. 알겠어. 됐어. 번화한 거리에 사는 사람이 멀리 농촌 구경을 왔다? 어서 말하오. 아, 김혁동무. 언제 왔어? 지금. 교화 얘긴 이따 듣기로 하고. 그래. 내 하는 말을 들었어? 못 들었어? 친구, 알아줄 만한 사람이 왜 이러? 농민동맹 총회라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은 호기심이 동하더란 말이오. 이것 봐라. 총회에 관심이 매우 크구만. 여보, 까놓고 말이지 오늘 조선 사람 치고 김성주란 분을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고 생각 안 하는 사람 있겠소? 이걸 어떻게 보고? 꼬리를 드러내는군. 알만해. 알만하단 말이야. 이러지 마시오. 이러지 마시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제발. 제발. 연설을 듣고 있던 나쁜 놈들은 나중엔 할 말이 없으니까 뺑소니 치고 말았다는 거야. 오신다는 말. 고생했겠어. 교화의 첫인상이 어떻소? 정말 좋은 동무들이었어. 강동무랑 모두 인사를 전해달라더군요. 그래. 잘들 있었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오. 김장관을 온통 들부셔 놓고선 또 이렇게 우리 마을을 찾아주시는군요. 자, 어서 가십시다. 우린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군 마을에서까지 모두 모여왔습니다. 예. 조국이여 결의여 물어보자. 나라 일은 원한이 후천에 사무쳤어도 재생과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고 천덕이 망공로로 짓밟히던 동포들에게 사랑과 의지, 사상과 신념을 안겨주고 승리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분은 그 누구이던가. 그이는 바로 만주광야의 그 끝없는 길을 주름잡으며 조선혁명의 새 아침을 마련한 정의의 인, 열의의 인인 우리의 한별동지이다. 그렇다. 그이는 별과 같이 캄캄한 밤에 빛나는 존재. 철석의 신념을 나의 심장 깊이 심어 넣어준 그이는 조선의 별. 그 별을 나의 심장 깊이에 새겨 넣으리라. 조선의 밤하늘에 샛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친 짓밟힌 조선의 동문들이라. 2천만 우리 동포 샛별을 보내. 자, 하나 작곡했는데 어디 의견 들죠? 악보를 보니 노래가 좋을 것 같구만. 시인이 오자바람에 큰일을 했어. 좋구만. 김혁이 몇천리를 멀다 않고 뛰어온 보람이 있어. 동무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불러보시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삼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의 동문들이라. 이전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내. 아, 좋구만. 예? 좋단 말이야. 보고 막이요. 보고 갑시다. 보고 갑시다. 삼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중국공산당 창건 102돌세 즈음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꽃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보내는 꽃바구니를 중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정권 대사 리령남 동지가 6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부장 곽옥주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중국공산당 창건 102돌술 축하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전달됐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면은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뜨거운 운동 속에 일떠선 숭고한 도덕 우일이의 결정체입니다. 이 역사의 기념비를 새롭게 건설할 것을 친히 발기하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0이 2013년 7월 1일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열사묘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리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고 영웅 전사들의 투쟁 정신과 위훈을 길이 빛낼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열사묘의 위치가 정말 명당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 열사묘의 이름도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로 부르자고 명명해 주시고 문주를 특색 있고 무게 있게 형상할 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기념탑에 형상되어 있던 청창이 실감나게 형상되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직접 청창 형태의 그림도 그려주시면서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주는 우리 당이라고 인민군 열사들의 영웅적 위언을 우리 후대들에게 길이 전해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혁명 선배들에 대한 더더욱 우리의 면에서 놓고 보아도 마땅히 우리 당이 인민군 열사묘의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 열사들이 있어 우리 인민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며 온 나라 청소년들과 인민들이 전승 세대의 불멸의 위언을 영원히 추억하고 그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교양 사업을 잘할 때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가 완공됨으로써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인민군 열사들의 불굴의 모습과 영적 위훈이 사회주의 조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 그들의 혁명정신, 조국수호 정신은 후대들의 가슴 속에 더없이 귀중한 제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승조를 계기로 우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무려 9차례나 찾아주셨습니다. 제4차, 제5차 전국러병대의 참가자들을 우리 열사묘로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때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승리의 727을 안아온 전체 전쟁 러병 동지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드리시었습니다. 정말이지 위대한 전승 세대를 하늘 높이 떠받드시고 러병 전대의 대화폭을 아름답게 펼쳐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발걸음을 따라서 지난 12년 동안 근 212만여 명의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소년 학생들이 우리 참전 열사묘를 찾았고 모두가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올해 전승절을 맞으며 지금 우리 열사묘를 찾는 사람들의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 조국 건설자들이야말로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이고 참다운 스승들이라 하시며 해마다 전쟁러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평양에 올라온 그들이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영생하는 옛 지휘관들과 전우들을 만나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 숭고한 도덕 우일의 최고 화신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온 나라 인민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그들이 지녔던 고귀한 혁명 정신은 후손들의 넋으로 삶의 좌우명으로 되어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공화국여공 육양열사의 맞손자 유진혁입니다. 전쟁 노병들을 영광의 단상에 올려주신 경량훈 김정은 동지의 그 숭고한 영상이 우리 새세대들의 가슴마다에 혁명 선배들에 대한 더더욱 우리의 가장 숭고한 귀감으로 깊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 싸운 할아버지 세대들의 그 정신과 녹수를 이어서 조국 수호의 청폭탄이 되고 당중앙 열사홍의 성세 방패가 될 맹세가 더욱 굳게 다져집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고 다시는 너희로 살지 않으려는 옥적의 신념, 위대한 수령님 계시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낙관, 이것이 바로 여기 속백산 기슭에 영생하는 영웅들의 거대한 녹수입니다. 이 녹수는 우리 새 세대들이 굳건히 이어가야 할 거대한 혁명적 유산입니다. 여기에는 새 세대들에게 조국을 어떻게 지켜 싸워야 하는가를 말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교과서가 아니라 이 땅에 새겨진 참으로 훌륭한 스승들의 거대한 녹시 잠들어 있습니다. 구들 앞에 서면 몸도 마음도 다시 태어나는 것 같고 신념과 의지도 더욱 옥색에 배려집니다. 참으로 여기 조개방전쟁 참전열사면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한생토록 오르고 떠올라야 할 감높은 교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고결한 혁명적 동지의 숭고한 도덕 우위리의 화신이신 경야는 정비서 동지를 없이 모시어 동지로 개척되고 성리 떨쳐온 조선혁명의 백성의 역사는 연년이 이어질 것이며 우리 공화국은 세대를 이어 더욱 무궁번영할 것입니다. 평양건축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항일혁명 선열들이 지녔던 숭고한 혁명 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잘 쌓아서 마지막 말을 남긴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제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별로 없는 거대한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서 응답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백오록 세계와 더불어 항일 발산 장학자들의 해상기 내용을 가지고 발표 모임, 운명 모임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5대 교양 자체 발집을 갖추고 발치도 진행하고 서로 토론도 하고 문답도 하고 발표도 진행하면서 혁명전통 교양 사업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날에 우리 청년 대학생들 속에서 그 혁명 의식이 높아지고 또한 그 글쓰기 능력과 문변 능력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곳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세 곳에 민감한 청년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텔레비전 무대, 신념의 외침을 비롯한 출판 보도물과 다매체 편집물 시청을 통한 교양 사업에 큰 힘을 넣어서 학생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수령 결사옹의 정신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김태선이나 장중렬과 같은 자들의 추악한 행태를 보면서 정말이지 혁명적 신념은 유난히 길다고 해서 또 경력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며 혁명적 조직 생활을 통해서 부단히 수양하고 부단히 사상적으로 단련할 때만이 신념을 체질화할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편집물에서 마동희 동지가 가장 노절한 것을 위해 가장 귀중한 것을 버렸다고 변절자 장중렬에게 탐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수령의 안녕만을 바라는 깨끗한 양심이고 또 우리 후대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꿈과理想이 실현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성산 혁명결사랑을 찾은 평양건축대학 학생들은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항일 혁명 선열들의 고귀한 몫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준엄한 시각이 온다면 저도 주사동지들처럼 수령을 위해 혁명을 위해 자기의 한 목숨 서슴없이 바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령의 사랑과 믿음을 명줄로 여기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를 간직할 때만이 신념의 강제로 후대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인민들이 국가 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는 가운데 자강도에서 흥주 청년 5호 발전소가 훌륭히 건설돼서 준공했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절세비인들의 유혼을 빛나게 관철하고 당이 제시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전구들의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력생산 토대가 구축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자강도가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셨으며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발전소를 돌아봤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넌뼈의 생육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서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산시 영천농장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기어이 풍요한 작품을 안아올 요리 않고 넌뼈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모내기를 앞당기고 끝내보니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볼 때 넌뼈 상태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넌물 관리와 김매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김매기 일정 계획을 세우고 열흘에 한 번씩 김을 돌려매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시기에 맞게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물을 빨리 빼서 간단 물대기 방법을 진행하고 있고 해가 날 때는 넌뼈들의 뿌리 활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5일 간격으로 용량액 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악군 원영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넌뼈의 품종별 특성과 생육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비료와 성장 촉진제들을 기술적 요구대로 주는 한편 과학적인 논물 관리에 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 논뼈가 생육 후반기로 넘어갈 시기인데 이 시기 논뼈 비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수확거에 적지 않은 용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각종 용량 강화제들을 일주일에 2차 이상 분무해 주면서 병해충 예찰 사업에 특별히 힘을 놓고 있습니다. 논물 관리에서는 장마철에 시작되는 데 맞게 중간 물 말리기와 포화 수식 물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넌뼈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남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앙양된 요리를 더욱 분출시키기 위해 화선식 경제선동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 군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비롯한 도 안의 선전 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해서 터전들이 들썩하게 경제선동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쌀떡을 가득 채우려고 봄, 여름, 가을 정말 온 한 해 이 드넓은 포전들마다 해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우리 농장원 동지들에게 힘을 주고 또 논리 속에 선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는 일은 크지 않지만 타진을 받아 안고 기뻐하는 농장원 동지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긍지가 생기고 앞으로 사진 경제 선도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라선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온송과 부룡, 라선시에서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렸는데 특히 온송과 부룡에선 오후 한때 직경이 6 내지 20mm의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전 사이에 대기 하전층의 상대 습도가 높고 안정한 기상 조건이 형성되면서 소이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안개가 꼈는데 특히 강동과 종주, 린산, 부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았고 촌내, 무산, 강계에서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고 오지 않은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습한 바다 공기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량강도와 함경북도 여러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와 거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배감과 연사를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린 후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무산 지방으로서 34도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 때에는 병원성 세균들의 증식이 활발해지므로 물을 철저히 끓여 마시고 음식물에 대한 보관 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일사병과 율사병에 걸리거나 자외선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양모와 양산, 눈보호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곤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아침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선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에선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선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나는
붉은 창가에서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러면 향로에 저물이 우리 농장길 맞장길 안겨내 그 자우 간직하며 나는 생각해 행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 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고가는 내 행복의 끝은 어딘지 우리 땅속에서 시작된 행복 언제나 그 끝은 알 수 없네 이 밤이 깊을수록 나는 생각해 고마운 그 품은 영원히 따르리 영원히 내일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3분 특집 청춘 성가들에 새겨진 자랑찬 화포 9시 36분 서계 편집물 사랑의 소문 9시 53분 연속 참관기 위인 칭송의 고귀한 제보 65번째 분입니다. 9시 59분 서계 편집물 전리 전선기를 해치시고 10시 13분 과경화 모세 혈관과 건강 10시 35분 국제생활 러시아의 인기 있는 뼈 조각 10시 40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북극에서 사는 동물들 두 번째 분입니다. 11시 16분 방문기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곳에서 내 말을 마지막까지 좀 주의 깊게 들어주게나. 11시 35분
조선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제16부와 17부를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어떻게 수경에게 얘기했는가 하는 것도 알고 있네. 13시 45분 석의 편집물 한노병이 간직했던 령의 편지. 14시 2분 열이상시 어이서박이. 14시 9분 텔레비전 기록 편집물 저곡종사에 특기할 해 2022년 책무. 15시 7분 연속 음악 편집물 민족의 자랑 우리춤 우리노래. 15시 30분 어록화시랑 2022년 2023년 유럽 축구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 중에서 준결승 2차 인테르 밀라노 팀과 AC 밀라노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17시 보도. 17시 11분 각도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17시 20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이렇게 될 줄 몰랐느냐? 나도 이런 계약서 때문에. 17시 32분 아동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영화 모순과 지주를 보시겠습니다. 이와 하나를 잃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씨예요. 17시 55분 서계 편집물 실력 경쟁의 앞장에서 서성구역 중신고급중학교. 8시 5분 연속 참관기 위대한 역사 빛나는 전통 새세기 교육혁명 불길 속에. 18시 42분 조선기록영화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스무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스무시 22분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 제2부. 22시 3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